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10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뜨거운데, 미국 시장도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고,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뿌아! 올라간 시장인데, 일단 또 계속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더 체크해 보고요. 오늘 제가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아마 중국은 히토류 이쪽에 대해서 우리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우리가 벌써 한 오랫동안 준비했어. 자, 먹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매기는 분위기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원하는 건 히토리 좀 풀어줘라 라는 쪽들을 원하고 있고, 중국은 아니 우리 AI 시대인데 우리도 좀 살게 좀 도와줘 라고 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제한 이쪽들을 풀어줘라 라고 하는, 요게 기술적인 측면 쪽에서 IT 기술 관련된 쪽에서는 가장 첨예한 대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요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느냐가 한 발씩 이렇게 살짝 물러나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가장 또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진전이 나가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다음 변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서로 패권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들이 가해지고, 중국도 보복하고, 이런 단계 쪽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풀리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올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서, 이제 그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지금 뭐 나머지 어떤 지표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고 좀 개선된 모습들로 나왔다라는 쪽으로 표현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살짝 이따가 보고요. 러셀 2000 조금 더 제일 강하죠, 요즘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 안 가도 우리 간다라는 쪽에서 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중소형 쪽과 반도체 쪽, 기술 쪽에 또 특화됐지만 이런 쪽들이 세다라는 것들은 아직 미국 시장의 힘이 죽지 않았다라는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표 잠깐 볼까요? 달러는 99대 밑으로 99 이상으로 안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원화는 1350원대. 와, 원화가 참 강하대요. 이런 쪽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뭐가 먼저냐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원화가 또 강세로 가는 기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1450원, 제 개인적으로는 1340원이 지켜지느냐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고 있는데, 요게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탈돼서 원화 강세가 더 뚜렷하게 갈지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비트코인 2%대 이상 다시 올라가면서 지난번 고점 때 나 다시 가겠어요. 11만 달러대죠. 이쪽을 다시 고개를 딱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 조정 10만 달러대 초반대까지 조정받고 움직인다. 약간 위험자산의 성격으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위험자산 아직 살아있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쪽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금리가 10년물이 0.8% 하락해서 4.47입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번 4.6은 좀 오버했네. 4.5대 안착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밑으로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이번 주 의외로 국채 발행이 많습니다. 10년물부터 장기까지 이렇게 쫙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인기가 그래도 미국 쪽에서 이어지는지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체크하는데, 의외로 뭐 괜찮게 붙는다 그러면은 금리는 떨어지는 쪽으로 유도를 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쪽에서 요 동향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은 달러가 약세로 가고 금리가 안정으로 가니까 두 개가 다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유가가 스물스물 다시 박스권 상단부까지 들어왔습니다. 65달러대까지 들어왔네요.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특히 약간 뭐 관세 유예를 한 다음에 그렇게 부담이 덜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돌파해서 안착한 다음에 쭉 들어올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금은 뭐 그대로인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구리입니다.
앞으로 구리는 더 이상 구리지 않을 겁니다. 예. 구리 가격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지금 나오는 얘기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구리의 수요 쪽에 대해서 가장 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은 전 세계에서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칠레 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 한 3분의 1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들이 생각보다 파내면 파낼수록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그 영화 아시는가요? 그 칠레죠? 그 광산 광부들이 그 묻혀서 광산에 묻혔다가 며칠이 한 달인가 20 며칠 동안 이제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 것들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또 했던 그 기억들이 나는데 그만큼 광산이 칠레도 파면 팔수록 많이 좀 많이 그 공급이 그러니까 매장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난이도가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좀 타이트하게 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각국들이 그 자신들의 광산들을 좀 타이트하게 챙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위구르였나요? 거기 또 그쪽인데 몽골 몽골 그 안쪽 지역들 이쪽 같은 경우도 좀 타이트하게 좀 국가가 소유하면서 타이트하게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공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는 지금 폭발하죠. 뭐 전력기기 쪽들,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관련된 쪽들, 데이터 센터, AI 이런 것들, 전력기기, 게다가 또 전기차가 만약에 폭발했다. 그러면 이거 구리 가격들 폭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기차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구리 가격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구리 앞으로 상승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광물 쪽 달러가 더 약세로 가면 갈수록 자극이 가장 탄력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리 주목, 노모와 구리다. 이거 한번 꼭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또 소비자 기대조사,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죠.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 1년, 3년, 5년 모두 다 하향됐습니다. 그런데 1년치가 가장 많이 좀 꺾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물가 좀 상승률이 좀 꺾이지 않나라는 쪽들인데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죠. 이거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안 써. 일단 소비가 줄면서 나오는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영향을 끼친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또 급격하게 또 물가가 빠진다? 이것도 좋은 내용들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나오는 흐름들처럼 지금 PC 가격 지수 지난번에 이번 주 이제 PPI 발표가 됐죠. 근데 우려감은 조금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PC는 그렇게 또 자극받지 않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다 보니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단 CPI 뚜껑 열어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런 변화 쪽에서 또 지금 보니까 요 얘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중국에서 미국으로 화물이 9%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안 그렇게 되면은 거의 물동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팍 꺾였습니다. 거의 과거 대비해서 절반 이하는 꺾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동량입니다. Q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관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살짝 또 선주분 때문에 쭉 늘었던 부분들이 관세가 유예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커요. 이런 쪽에서 그나마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화물이 증가했던 얘기는 약간 숨통을 돌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도 7월 9일 이후로 가는 또 관세 유예가 됐을 때 만약에 다시 유예가 되지 않는 모습들의 유예가 다시 정상화돼서 특별히 성과가 없다 하게 되면 이거 오히려 또 물품은 제대로 또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관세 다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약간 또 선주분이 증가하는 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정신없는 거죠. 이거 관세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뭐 갑자기 선주분 확 줄였다가 또 관세 유예되다 보니까 막 또 물량 확 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미국 하나 살리려고 표현을 그렇게 써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하나 그들의 재정 적자 좀 보존하기 위해서 관세 딱 매기다 보니까 전 세계가 난리를 피고 있네요. 이런 쪽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종목별로 쭉 볼까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반등했습니다. 그런 얘기 드렸었죠. 비즈니스맨,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맨 트럼프.
또 하나의 비즈니스맨, 머스크는 자기네가 잃을 것이 많다. 생각보다 불리하겠다 싶으면 싸우다가도 으르렁 했다가도 손잡는 게 당연한 인정지사,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제 생각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좀 바뀌네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올 수 있다. 스타링크 계속 쓰겠다. 테슬라 다시 철수 계획 없다. 그리고 또 머스크와 좋은 관계다. 이런 쪽으로 전화 오면 통할 것이다. 먼저 전화해. 삐져가지고 이런 거죠. 전화하면 할래도 하든가 오면 받을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예. 참. 예. 그러면 머스크는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지금 안 그러면 하려면 해. 전화하려면 해. 내가 사업권에 대한 통제는 내가 다 갖고 있어. 전화가 오겠죠. 조만간 둘이 또 통화했다. 이런 내용 나오게 되면 테슬라 한번 더 쭉 올라가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그런 거 가지고 삐지고 싸우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IRA 법안, 이거만, 수정 통과가 잘 안 되고 삐끗거리는 얘기만 나온다 그러면 테슬라는 머스크는 기분이 좋죠. 지금 했던 태양광, 전기차, 다시, 우리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뉘앙스가 많이 누그러질 수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악재입니다. 만약에 보니까 새로운 세력과 신당 창당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머스크가 아직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온다. 테슬라의 악재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악재입니다. 회사와 회사 쪽에 일을 신경 쓸 걸로 예상을 했는데, 테슬라 좀 신경 써도 좀 정신없을 텐데, 신당을 창당한다? 라는 얘기들은 거기서 테슬라에 대해서, 머스크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구나. 라는 쪽과, 트럼프가 좋아할까요? 과연 이거를? 네, 신당 창당에서. 가뜩이나 지금 LA에, 지금 불법 이민자 쪽에서 강화시키다 보니까 주 방위군이 출동했어요. 물론 200명인가 300명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거 상당히 시위가 격화됐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그들은 다 좌파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할 트럼프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머스크가 바뀌었어. 얘 좌파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좋은 얘기인데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2000년대 쪽에 나왔던 퀀텀 스케이프 앨범을 다시 반등하다 보니까 국내 쪽이 조금 오버했나라는 생각들도 들고 있는데 이거는 또 국내 동향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LNF 급락하면서 또 몇몇 종목들도 급락하면서 분위기 또 쌓여지는 것 같은데 네, 가격 논리로 볼게요. 많이 빠지면 오히려 2000년대는 반등할 자리가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년대 관련된 쪽에서 누가 자신있게 얘기합니까? 부정적으로만 무조건 보고 있죠. 주가 빠지면 그냥 마인드도 그때는 그렇게 갑니다. 빠지면 빠지나 보다 거기에 맞춰서 요거 해야 되고요.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럼 소신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몰라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6%대, 그러면서 또 영국 AI 생태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미중 협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온다. 엔비디아의 수혜 쪽으로 보는데 이미 조금 반영되어 있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퀄컴, AMD,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주가 탄력들이 커지고 ARM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라고 이어진 것 같고요. 특히 마이크론이 요즘 강합니다. 마이크론 쪽이 한 2%대 상승하면서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나도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다 같이 잘 살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애플이 좀 걱정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 1, 2위 싸워서 다 뒤진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러네요. 뒤처지는 분위기입니다. 저 그런 쪽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잘 가. 그리고 또 엔비디아 이쪽으로 다 뺏겼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AI 시대 쪽에서 AI 소프트웨어는 누굽니까? 지금, 아마 애플이 되게 위치가 애매한 게 소프트웨어의 강자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보고 있고, 근데 물론 AI가 뒤에 있는데, 과거와는 조금 좀 다르게, 노선이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AI 소프트웨어 쪽은 마이크로소프트지 AI의 하드웨어는 내 거 가지고 칩은 내 거지 딱 두 개가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제 굳어지는 분위기죠. 애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애플은 하드웨어도 있고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도 있고 AI 쪽에서 다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쪽에서
실이 업그레이드 쪽으로 나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둘 다 잡기 시작하면서 다 맞겠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딱 결합한 AI 시대에 바로 라지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 안 팔리고 있고요. 두 번째, 정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팽당하고 있고 미국과도 팽당하는 모습들. 팽을 왜 당하냐면 미국은 트럼프가 니네 자꾸 밖에서 생산할래? 우리로 들어와라. 안 그러면 니네 관세 매기겠다. 라는 쪽으로 으름장을 놓죠.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중국에서 바꿔서 인도 쪽으로 그리고 또 베트남 쪽으로 막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 비용 발생하고 또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생산 비용도 또 확 올라가고 이런 쪽에서 고민이 쌓이는 거죠. 애플이 이런 어떤 명쾌한 전략들이나 아니면 어떤 세팅이 잘 되는 모습들 쪽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기 경쟁 쪽에서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쪽으로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별들의 전쟁에서 약간 별이 하나 뺏겨서 사고가 이렇게 파여진 모습 쪽으로 가는 이제 애플인 것 같아서 조금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 거의 뭐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또 분위기는 양자 컴퓨팅 이쪽에서 뭐 변화는 좀 나오는데 종목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트렌드가 강하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강한 섹터는 오늘 미국 쪽에서는 오클러, 뉴스케일 파워 여전히 원자력 강합니다. 이쪽들로 강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명령 쪽에서 수직 이착륙 UAM 관련된 쪽에서 이거와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확대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레드와이어 우주개발 쪽과 함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뭐 비행택시 관련된 쪽들이죠. 이런 쪽들 아츠항공, 조비항공 이런 쪽들 이쪽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변화가 좀 나오는데 어제 보니까 테슬라 관련된 쪽에서 악재가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해석한 게 2차전지 국내에서도 좀 타격받았죠. 거기다가 우주항공 쪽도 같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주항공 쪽들은 영향을 받는 게 또 로봇 쪽도 같이 하락했죠.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우주항공은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산 쪽과 연관된 종목도 있겠지만 개별적인 쪽으로는 6월 달에 들어서면서 그거 있죠. 보호예수 해제가 되면서 물량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뺀다고 하게 되면 이게 테슬라발 악재를 치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좀 오버한 쪽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차전지는 당장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의 보이 좀 컸다. 이거는 기회 요인들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레이딩 한다고 하게 되면요. 그래서 어제 하락했던 쪽에서 의외로 보호예수 해제나 12전환의 부담이 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기회로 보는 쪽들이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그래도 드론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 에이럭스 저는 드론 쪽에서는 한국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회사들 또 강하게 움직여서 변화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 한번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들도 체크할 부분들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일단 분위기 쪽에서 제약바이오 쪽들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네요. 여전히 지난번에 약간이나 한 때가 그때가 단기 저점 약간 거기서부터는 살살살 올라오고 있다. 하는 쪽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는 뭐 그런 가운데 퍼스트 솔라 태양광 업체들은 솔라이트는 올라가는데 퍼스트 솔라는 약하다. 아직 어떻게 되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의 모빌아이 이거 하락하는 모습들도 아직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좀 사고를 친 모습들 쪽에서 더 확대는 되지 않는다.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국내 증시 동향들을 봤었을 때 일단 야간 선물 이제 유렉스 쪽에서 유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KLX에서 이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조회했을 당시가 0.4% 상승. 오늘 또 올라갈 분위기돼요. 그리고 어제 보자 보니까 야간 선물 오랜만에 딱 개시하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장하고는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좀 빠졌는데 그래도 0.4% 상승이다 라는 모습들이 여전히 오늘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요. 네. 기술적 분석 무시, 돈의 힘은 무시무시하다. 이런 쪽들의 변화가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800선 중반대 일단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있죠? 네, 어떤 저평가된 종목이 모멘텀 딱 만나서 테마주의 성격적으로 쫙 급등하는 모습들. 이게 지수에 나오고 있다. 참, 과격하고 드라마틱한다고 하더라도, 즐겁긴 하지만,
좀 단기간에 너무 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사면 그냥 끌고 올라가요. 유동성은 앞으로 금리나 거기다가 돈 많이 풀리겠다 이런 쪽들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거기다가 정부가 어떤 정책이 변하겠네 이런 쪽에 대한 한국이 저평가로 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요인들이 변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자금이 들어오는 변화,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 20조 최근까지 그래요. 20조 이상 팔아놨다가 너무 많이 비웠네? 이런 변화가 들어오네? 라고 하게 되면 급하게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들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단기적으로 급등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외국인들 매수 강도에 따라서 약간 주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게 추세가 안 꺾일 수가 있다는 쪽들은 엄두를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저희가 생각했거든.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단기 변동성 조심 이런 것도 물론 체크해야 될 요인들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저희 계좌 이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못 따라가게 되면 포모 나와요. 당연히 지금 와 지수가 저렇게 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내가 그냥 삼성전자만 살짝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따라가겠죠. 근데 삼성전자 갖고 있고 하이닉스 뭔가 반도체 쪽들 갖고 있고 그 밖에 조선방산 예전에 갖고 있던 것들 같이 들어와서 약간 이제 반도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계좌가 일단 내 주력은 지금 뭐 다른 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그리고 반도체와 지금 최근에 간 거 볼까요? 반도체와 그리고 또 자동차 이런 쪽들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채워져 있지 않게 되면 당연히 지금 시장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또 바이오도 이제 막판에 좀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쪽들에 단기적으로 소외돼서 언제가라고 했던 쪽들이 비중이 좀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지금 3주째 10% 올라갔는데 내 계좌 그만큼 못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감안을 하시고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러면 있는 것도 조선방산 이런 거 다 팔아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럴 또 핵심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체크하되 지금 나 자동차에 관심 없어 그러면 지금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도 주축이니까 시장이 외국인들이 좋아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반도체는 또 외면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정도 압축된 쪽으로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 쪽들도 이제 여기서 터난다 그러면 또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순환매 쪽으로 갖고 계시고 하면서 내가 굳이 그쪽에서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돼?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안 가셔도 됩니다. 그거 없이도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갈 만한 쪽에 어떤 기둥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밖에 생각보다 고점에서 많이 조정받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다가 또 지금 제 주축은 어차피 지주사 증권 이쪽은 또 쭉 가다가 또 어제 윗꼬리 달고 쭉 밀렸죠. 그렇게 되면 속도 조절이 나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빠져버린다? 그럼 지금 정부가 이어갈 사법 개정이나 나머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도 이쪽이 일단 움직였던 것은 PBR이 낮다. 그래서 싸다란 배경 때문에 움직였던 것들도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오게 되면 없으신 분들이 사는 게 유리하지. 이걸 가지고 조정 나왔으니까 이제 끝 매도 이러고 나오는 건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쪽에서 흐름 보시면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일단 시장이 소외가 됐다가 섹터가 이제 하나씩 움직이면서 변화가 나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소외가 나오는 쪽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병, 싼 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싼 거 저 PBR, 낮은 것들이 움직이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동안 소외됐다가 이제 움직인다. 내수주 쪽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됐던 부분들이 이제 개선될 거 아니야. 모르셨죠? 소비심리가 지금 100.8인가 101점 얼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지? 소비심리 다시 또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냥 여전히 내 손은 안 좋아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축세가 심했던 게 돌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자영업 하고 계신다 그러면 못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은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위축보다 심리는 돌아서기 시작해서 조금 개선될 걸로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지난번 나왔었던 그 작년 말에 나왔던 이제 충격 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것도 한번 볼까요? 어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카드 놀랐다기보다는 가야 될 기조겠죠. 카드사 아직까지
또 부실 부담 많고, 거기다가, 지금 뭐 카드론까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부담이다. 라고 하는데, 내수의 대표주자겠죠? 이런 거마저도, 월봉 볼까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레벨업 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서 일단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워낙 뭐 그렇다고 적자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상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규모가 이어진다. 이런 것들까지 움직여요. 거기다가 또 보는 것 쪽에서 뭐 S1 이것도 아직까지는 내수 쪽이겠죠? 이런 것도 볼까요? 월봉 볼까요? 지금 이제 저기서 바닥 찍고 이제 살살살 돌아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내수의 기반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죠? 거기다가 또 하나 볼까요? 전혀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가 종목 중에서 제가 가끔 언급드리던 종목인데 일신 방직. 네. 언제 막 9,000원대 있던 종가가 11,000원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어라라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한 20% 올라와 있어요. 근데 월봉 볼까요? 좀 저정체돼 있다가 지금 빠르게 3개월째 3개월째 바닥 찍고 돌아서는 모습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모습들이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뭐 방직회사, 섬유회사 장난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볼까요? 그러면 PER 10배 그리고 PBR 0.3배 이 정도입니다. 망하는 회사가 아닌데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저 밑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회사를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포인트는 이런 회사? 예. 이걸 뭐 방직 회사를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PBR이 저 밑에까지 급하게 내려가서 저희 한 몇 년 동안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이게 지금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쪽들이 하나가 주된 트렌드가 되면서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 하셔야 될 건 그거 같거든요. 네. PBR 낮은 종목들. 뭐라?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과 맞다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게 대부분이 지주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하는 게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이고 거기다가 뭐 실적이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근데 뭐 적절한 거 아니고 망해? 안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자체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치 투자의 영역으로 좀 들어오는 거죠. 가치 투자가 저희는 가치 투자, 그래도 가치 투자, 예. 크로스,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성장은 없다고 생각해서 저기 치부했던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쪽에서 그러니까 내수주의 기반, 내수주의 변화들이 거기서 제일 많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예시 엄청 많이 될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신도리코. 네. 이것도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올라와도 PBR 0.4배예요. 배당은 3% 줍니다. 이 주가 올라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예. 저희가 몰랐을 뿐이지 뭐 사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핫한 종목들 뭐 사자? 라고 봤지만 예, 꾸준하게 꿀럭꿀럭 올라온 종목들은 이쪽에서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쉽게 빠질까요? 네.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약에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 빠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 또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요즘 편의점 종목들이 강합니다. GS 리테일 강하면서 이제 쭉 들어오고 예. 편의점 쪽들은 그 전에부터 투자 아이디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 예, 어차피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되면 성수기고 그러다 보니까 변할 거 있는데 그러면서 방송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다가 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놓쳤어요. 예, 저희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놓치는 상황들인데 투자 아이디어 맞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이런 쪽들이 변화가 들어온다. 이렇게 올라도 PBR 0.4배입니다. 예, 참 특이하죠.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종목 중에서 제가 요즘 저희 이런 건 말씀드려볼게요. 에어클래스에서 좀 장기적으로 가볼 만한 종목이다. 유성 TNS 이런 종목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PBR이 0.2배예요. 어머. PR이 1.8배예요. 어머. 예. 이런 종목도 있네요. 시장에서. 그리고 쭉 뭐 하는 회사? 예. 망하지 않으면 되겠지. 이 회사가 망할지 한번 볼까요? 이 회사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단순하게 부채 비율만 볼게요. 부채 비율 보게 되면은 유보율이 2,600%고요. 부채율이 23%입니다. 망할 리가 있나요, 이런 회사가? 예, 당장 뭐 그런 변화가 없으면.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물류 쪽이다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전 쪽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오는 이제 하역 철도 운송 이런 쪽들, 철도 운송 쪽에서 국내 1위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부에 딱 자리 잡아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가 편의점 관련주입니다. 예. 지방에 예전에 제가 부천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있을 때 로그온이라는
이거 혹시 아세요? 예, 이게 편의점이 있는데 몇 개 없나 봐요. 근데 그것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편의점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잘 발견하게 되면 또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자체에서 또 딱 버텨보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다는 쪽에서 잠깐 오늘 또 입을 잠깐 한번 또 털어봤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예, 일단 오늘 또 눈여겨봐야 될 섹터들은 뭐 예, 몇 가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쪽들 무지강합니다. 이거는 근데 기대감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아마 빨라봐야 내년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카카오가 아니라 핵심은 카카오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다 급등했어요. 그렇다고 쳐도 이게 지금 카카오는 지분 관계가 별로 없어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클레이튼 지분을 다 넘겼기 때문에 카카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국내 쪽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플랫폼, 결제 이런 쪽으로 부각이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핵심이 되는 건 카카오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는 예, 그러니까 해외 쪽 매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카카오보다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연결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밀리진 않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누가 발행을 해서 누가 움직여 가느냐라는 쪽들인데, 중요한 것은 결제가 중요합니다. 결제가 중요하고 누가 주체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주체는 근데 주체 유통 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돌려야 되다 보니까 그게 돌리게 되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한국은행이 격렬하게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격렬하게?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점들, 이것도까지 생각하게 되면 논의는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빠르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이렇게 빡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한다, 저는 비춥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은 좀 약간 바람이 살짝 빠져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가자, 그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편의점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또 유통 쪽들 대형마트들이 이제 의무 휴업이 휴일로 바뀌어 있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수혜들, 이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아니다라는 쪽들도 볼 수 있는데, 예, 솔직히 급하면 어디 가서 사요? 예, 마트 안 가보신 분들이에요. 쿠팡 그 다음날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뭐, 근데 급한 것들, 애들 준비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 또 준비물 아니면 나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편의점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들은 몇 번 강조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한다, 한국형 공공기관, 한국형 쪽에, 그리고 공공기관 납품업체 이런 쪽들이 부각받는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맞춰가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쫓아갈 단계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바람 빠져야 들어간다 라는 쪽으로 보시고, 지금 강한 섹터들 무리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짜 나가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 내용들 워낙 뜨겁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거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딱 그거 같아요. 만약에 조정 나온다, 제가 보기엔 이런 패턴 쪽에서 개파락 나옵니다. 개파락 나와서 장중에 두루룩 조금, 그러니까 가파르게 갔던 속도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런 단계들을. 그러니까 가다가 개파락 나와서 약간 출렁 이렇게 나올 것이냐,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그냥 갈 대로 가라 이렇게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는 지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수보다 섹터가 더 중요합니다. 섹터가 어떻게 바뀌고 섹터가 뭐가 강한지 이걸 더 체크를 하면서 하루를 잘 집중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